살이라고 했잖아. 부탁이 있는데 나한테 차 한 대 사줘. 나도 운전하고 싶어요. 이곳 마을 사람들은 왜 이 음식을 장수의 비결로 꼽는 것일까? 태어나자마자 먹기 시작해 평생을 즐겨 먹는 음식.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 발효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다. 집집마다 소나 말, 양 같은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이들의 젖을 사용한다. 발효에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인 종균. 이것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 장수 음식이라고 꼽는 이유다. 전통 음식에 사용하는 종균은 유산균의 일종으로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균이 이들의 장 속 파수꾼이었던 것이다. 장내 생태계에 장수의 비결이 있었다. 장수 비결이 세상에 알려진 까닭일까? 최근에는 요구르트를 직접 만들어 먹는 가정이 늘고 있다. 50대 공무원인 권중임 씨. 그 역시 아침마다 부인이 만들어주는 요구르트 마시는 일을 빼놓지 않는다. 술을 마신 후에도 피곤이 쌓일 때에도 그는 이 음료를 마신다는데 이렇듯 마니아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파가지고 그 위장 기능이 좀 약해요. 1년에 꼭 그 한두 차례씩은 토사광만이라거나 그런 걸 앓고 그러는데 유산균을 20여 년 복용한 이후부터 언젠가부터는 그런 증상들이 거의 없어졌고. 쌀밥처럼 생긴 이것이 종균이다. 티벳버섯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종균 역시 유산균의 일종. 유리병에 넣고 우유를 부은 후 천으로 덮어두면 발효가 시작된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발효된 요구르트 속에는 수백억 개의 유산균들이 살아있다. 이들은 장 속에서 유익균을 지원한다. 권 씨가 요구르트 예찬론자가 된 또 다른 이유는 술. 일주일이면 닷새는 술을 마신다. 애주가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럽다. 술은 이제 제가 뭐 독한 술은 자주 안 먹고 맥주 같은 것은 거의 매일 먹습니다. 500cc 한 5-6잔 정도. 이쯤 되면 다음날 아침이 걱정될 법도 한데. 남편이 대단한 애주가인데 술을 먹고 오면 좀 토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좀 심했는데 저거 먹고 나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속 쓰린 거 뭐 이런 것도 없어지고요. 유산균 걸러놓은 거 있어? 유산균 좀 먹자. 유산균은 매일 먹고 싶어. 그는 술 마신 다음에도 요구르트를 즐겨 마신다. 숙취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과연 실제로 요구르트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숙취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이나 중국, 한국인들은 인구의 30에서 50%가 아세트알데하이드, 즉 음주 후 발생하는 유독물질을 분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분해 능력이 없는 이들이 음주를 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2~3배 높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숙취는 알코올에서 분해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원인이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가장 바빠지는 장기는 알코올 대사를 책임지고 있는 간이다. 때문에 무리한 음주는 간을 지치고 병들게 한다. 그런데 애주가의 흥미를 끌만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장내 유산균이 알코올을 분해한다는 것이다. 음주자에게 유산균 발효유를 마시게 한 결과 알코올의 독소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특정 유산균이 에탄올의 아세트알데하이드 생산을 억제하는 세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균이 좋은 박테리아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대장 속에 이런 종류의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합니다. 만약 체내에 이런 세균이 많다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발효유 속의 유산균이 장 속에서 간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 처리한다는 것인데, 먼저 장내 유산균이 알코올의 독소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흡수한다. 그리고 스스로 분해해 다시 내뿜을 때에는 체내에 해롭지 않은 물질로 변모시킨다. 극히 소량이겠지만 간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장내 유산균이 간 건강에도 한몫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산균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산균 발효유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듯 세계인들이 유산균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장내 세균의 균형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공로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장 건강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 바로 청국장이다. 하루 한 끼 이상은 반드시 청국장을 먹는다는 김정화 씨. 저 사람 또 냄새가 나야 청국장 맛이 난다고 그러니까. 근데 먹으면 그녀가 청국장을 자주 먹게 된 데에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 지금은 누구 못지않은 식성과 건강을 자랑하지만 8년 전 그녀는 대장암 3기 환자였다. 암 조직이 결장 부위를 거의 막고 있는 상태. 수술이 시급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6개월이 너무 길었어요. 6개월이. 그리고 항암제를 하면은 25일 동안은 아무런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다 거부를 해요. 음식을. 항암 치료의 부작용 탓이었을까? 수술 후 음식이란 음식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무엇을 먹어도 화장실로 달려가는 나날들이 계속됐다. 근데 힘없이 이제 항상 이게 누워 있는데 그 어머니 그 청국장이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그걸 먹으니까 그거는 거부를 안 하니까 그것만이 줄게 먹었죠. 처음에는 입맛을 잡느라 먹기 시작했던 청국장. 청국장을 먹으면 위장이 편안했다. 헌데 이는 단순히 입맛 때문이 아니다. 청국장에 콩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이 유익균의 먹이인 것이다. 제 대장에 도착하게 된 올리고당은 거기에 많이 사는 그 유익균들의 먹이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익균들이 대장에서 많이 성장을 하려면은 먹이가 있으면은 많이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익균들이 먹이가 많아지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올리고당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우경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들에게 대두 올리고당을 섭취하게 한 후 장내 세균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장내 대표적인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한다. 김 씨는 청국장뿐 아니라 삶은 콩을 갈아서 만든 두유를 커피나 차를 대신해 마시고 있다. 지금의 건강한 생활은 장내 유익균의 거름 역할을 한 올리고당 덕분인지도 모른다. 이렇듯 장 속 세균의 균형은 유산균의 비율에 따라 결정지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곧 건강의 바로미터다. 현재 서울대 한 연구실에선 한국인에게 적합한 종균 개발이 한창이다. 인류가 진화하듯 세균도 진화를 한다. 유산균은 각 종류마다 장내에 정착하는 능력, 유해균을 억제하는 능력, 그리고 장 면역을 활성화하는 능력이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맞는 우리들의 신체에 적합한 우수한 유산균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이제는 세균도 개발하는 시대인 것이다.
장내